알고 계시죠? 제르미라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장마기간이라고 특정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피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은 그렇게 많이 비가 온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을 받는데 법정 출석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산을 받쳐드려야 되고 레인코트를 입어야 되는 이런 약간의 패셔너블한 그런 항소심 재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이 항소심 재판이 될 때 약간 걱정을 했죠. 1심에 이재명 도지사가 4가지 다 무죄를 받다 보니까 검찰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항소심에는 파격적인 증언 그리고 파격적인 증거 증인자들이 더욱더 거세게 2심에서는 공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차에 이르는 이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게 공격적이거나 파격적인 그런 이재명에 대한 치명적인 그런 증거 제시라든가 증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재판장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증언자로 나온 이재선 형님에 대한 대학 동창이라든가 이재선 형님의 이종 사촌의 그 법정 증언이 그렇게 파괴적인 그런 증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나왔던 3차 공판인가요? 이재선 형님하고 대학 동창으로 친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증언자는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했던 정치적 반대편에서 이재명을 공격했던 그런 지극히 정치적인 인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것도 단독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사람 많이 모일 때 익명성이 좀 약간 있는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재선 형님과 연을 맺은 그런 대학 동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4차 공판에 나온 이재선 이종 사촌도 증언자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좀 끌려 나오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했죠. 그리고 격리 업무를 좀 맡겼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12년 동안 10년 동안 맡겼는데 큰 문제가 없이 회계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재선 형님이 정상적이었다. 정신질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혔죠. 그런데 그 발언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재선 형님한테 치명적인 오히려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를 오히려 의심할 만한 그런 증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마시는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이재명에 대해서 욕을 존나 많이 해가지고 이재선 너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욕짓거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증언한 측면도 있죠. 검찰의 편을 들어야 될지 이재명 편을 들어야 될지 갈등하는 그런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공판에 나온 대학 동창의 아이디 공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 3차 공판에 나온 대학 동창의 증언력을 떨어뜨릴까요? 불법 증거라고 이재명 측 변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증명력을 현격히 떨어뜨리죠.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측이 계속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재선 형님의 대학 동창으로 나온 사람의 그 증언의 신뢰성,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정체를 계속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재명의 적대적인 입장에서 계속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재선 형님의 입장에 동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악플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댓글을 달았던 이유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추적하거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아이디를 대조를 해가지고 SNS에서 활동했던 그런 대학 동창에 대한 그런 증언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 사촌은 형님은 그렇게 파격적인 증언은 없었고 기장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장 업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세무사가 자기가 컴퓨터에 앉아서 하지는 않죠. 회계사 직원들이 다 직접적인 이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직접 다 처리하죠. 물론 이종 사촌 형님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선 형님이니까 이재선이 당시까지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이재선 형님이 아니라 그 이재선 형님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여격리 직원이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판 절차는 8월 5일날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던 2012년 당시에 이재선 형님 사무실에 근무했던 격리 직원이 뭐 출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재선 형님의 지인들이 8월 5일날에 뭐 출석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재판장이 말한 것은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가 됐으니까 굳이 증인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미 심증을 굳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발언이 뭐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심증을 굳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선 형님이 정상이었다 정상적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심증을 굳힌 것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이 항소심이라는 게 별도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 내내 거론됐던 것은 증언자들의 이재선 형님이 정상이었다. 이재선 형님이 회계 처리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10년 가까이 아무 지장이 없었다. 물론 말이 많았지만 이재명에 대한 많은 욕짓거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회계 업무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증언자들의 증언을 보고 이재선 형님이 정상이었다 이렇게 심증을 굳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느낌에는 당시에 이재선 형님의 사무실에 근무했던 여직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장의 그런 문서상의 진술도 들을 필요도 없이 심증을 굳혔다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은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을 듣고 판단해야지 심증을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이재선 형님과 가장 가까이 근무했다는 여직원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심증을 굳혔다는 뜻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재선 형님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증을 굳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이것이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뭐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뭐 결심 공판을 하게 될 것이고 검사들은 구형을 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최후 진술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8월 5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신임으로 임명이 됐죠. 거기에 인사청문 과정 내내 윤대진 검사가 많이 거론이 됐죠. 윤대진.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가 누구였나요? 윤기천 비서실장이었죠. 성씨가 같죠. 윤기천. 그 다음에 뭐 윤대진. 그래서 뭐 형제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항소심에서 조금 뭐 윤석열이 좀 덕을 보지 않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재판장하고 신분이 다르죠. 저는 윤대진 검사하고 윤기천 비서실장하고 어떤 형제면 좋겠어요. 어떤 안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네, 아시는 분 있나요? 윤대진 검사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윤기천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윤기천 비서실장하고 윤대진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의형제 같았던 윤대진 검사하고 어떻게 윤대진 검사, 윤기천 비서실장하고 현재 외모가 비슷하다고 뭐 형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덕을 이재명 도지사가 볼 수 있을까요? 검찰 부자하고 법원 부자는 대립각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맞다고 하면 저는 기분은 좋을 것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인연이 있다면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항소심 재판장이 서울광역센터장이라는 전문가 그리고 이재명 형님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여직원의 그런 정신 상태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증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언을 들 필요도 없이 심증을 충분히 굳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1심에서 그렇게 진한하게 논란이 됐던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 거기에 대해 파격적인 증언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1심의 그런 형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판단을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사실을
화끈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가 나와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진짜 이재선 형님과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의심이 되는 약간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서 이재명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 친구로 나와서 오히려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증인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선 형님의 이종 사촌이라는 분도 다분히 기계적인 격리 업무, 그 다음에 뭐 기장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 처리가 이재선 형님의 여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재선 형님이 처리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였죠. 아마도 항소심 부장판사도 특별히 파격적으로 1심의 재판, 그러니까 1심에서 드러난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 상태가 그 자료들이 전부 다 항소심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했던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 이상 상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된 서류가 그대로 지금 항소심에 올라갔고, 그 서류를 이미 항소심 재판장이 검토를 다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번에 항소심에 등장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플러스해서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도 결국 이재명 도지사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피치를 내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의 집회로 아마 날려버릴 마지막 의원이 될 수도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죠.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뭐 그 와중에서도 두탕맨답게 두탕 세탕 열심히 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경기도 내에 친일 문화 유적을 실사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 친일 청산 작업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수십 년 동안 불려왔던 경기도가 친일파인 이응열이 작곡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친원 이광수 기념비, 이것도 경기도 내에 있는 친일파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내년부터 이런 친일파들의 문화 유적지들을 아마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친일파 한번 척결하겠다고 한번 다짐을 하셨죠. 그리고 뭐 제가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평택 현덕지구죠. 그것이 성남 시절의 대장동 사업처럼 도민들의 품으로 또 이익을 돌려주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은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 형님과 관련한 정신 질환자들 관련해서 정신병 후유증 치료비로 뭐 40만 원 가까이 지원한다, 이런 사업도 발표를 했죠. 뭐 혹자들은 뭐 이재명 도지사 항소심 남겨놓고 이런 정책을 뭐 추경을 세워가지고 추진했냐 마냐 이런 뭐 비난도 있는데요. 그러면 칼로 찌르고 돌아다니는 게 낫습니까? 40만 원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이 똑바로 새끼들아. 비난할 걸 좀 비난해라. 차라리 좀 화끈하고 파격적인 증인자들을 좀 내세울 생각이나 하라고, 이 똥파리 새끼들아. 언론들이 이재명의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뭐 많은 보도는 했지만 대부분은 뭐 허무하게 끝나니만이 이런 식의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언론을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증인자는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항소심 재판에 증언자로 출석 안 하신 그 오전에는 그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부산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당연히 그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참석을 못했죠. 참석 못한 날 그 오전에 증인은 출석을 안 했다. 그래서 허탕을 쳤다. 오히려 김경수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충분히 몸값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사업도 제안을 좀 했죠. 하여튼간 좀 아쉽기는 한데 이재명 도지사가 곧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원포인트 뭐 안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 행정자치부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재명의 몸값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8월 5일날 마지막 재판인데, 자, 육아로 힘든 우리 이재선 형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우리
언니, 얘 봐야지. 예, 분유 먹이고, 잼 먹이고, 육아에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특별히 하실 말 없으면 굳이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재명 도지사 마지막까지 화이트 파이어. 내일 꼭 여력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화이트 파이어.